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향초나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할 무렵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저와 함께 양평에서 같이 살며 농사도 짓고 노인대학에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안목이 있었던 친정엄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통제된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나 탐색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공방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보고 무모하다 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긴 이상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공부했던 걸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회사 생활도 이제 적응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욕이라도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실 회사 관두기 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캔들 공예 수업을 들었거든? 아로마 캔들이라고. 아, 그 향초? 응,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이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이다. 기회 있을 때 잡아.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 짱.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럼 엄마는 모임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알겠어요. 들어가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로마 테라피, 조향사, 캔들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화가도 좋지만 공방 특성상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참이었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상담하고 가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몇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며 가게에 커피를 사들고 온 걸 시작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던 데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았고 남편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 못하다 우연히 분양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경기도 김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2년 정도 불같이 연애 후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시어머니와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해오며 사사건건 참견질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어요. 점점 어두워질 제 미래를 말이죠. 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구나. 톡은 가능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깜빡하고 못 받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 이러는 거 점수 깎이는 거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지난번에 왔다 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고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 그리고 원래 안부 연락은 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니? 죄송해요.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은 어려워서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너 공방인지 뭔지 한다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때마다 매출은 다른데요. 단체 주문 들어오거나 강에 많이 나가는 달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뭐 들쑥날쑥하다는 거네?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까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그 아직은 미비하지만 생활비 감당할 정도는 되고요.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꼴에 해봤자지. 그러지 말고 남편 내조에 힘써.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이나 배우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대학 포기하고, 남들 다 만류하는 대기업 포기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자부심도 큰 거려 친정엄마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건 사부인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일찍 남편 여의고 드세게 살아야 했으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모르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누가 그런 거 모른대?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있지.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고 집안이 휘청휘청하단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렴.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주 노발대발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했다고? 조금 전에 자기한테 조언 좀 했다고 구박했다면서 뭐라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잖아. 뭐? 이제 상승세인데 그만두길 뭘 그만둬? 엄마가 뭘 모르네. 그러니까 몇 마디 받아치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바깥 일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도 안 들어선다고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짜 황당해서.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셨다 보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 미안해. 아냐,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아니야, 먼저 연락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싱숭생숭 시어머니와 연락을 마치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중요한 자리니만큼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은 그렇다 치는데 온몸에 잔뜩 장신구를 달고 왔습니다. 정말 치렁치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두 어머니들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는 건 물론이고 무조건 예단은 다 챙겨받을 거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최대한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럭저럭 맛은 있네요.
아까 했던 예단 말인데요. 요즘엔 현금 예단도 별도로 받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원하시는 목록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돈은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얻죠?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집 분위기에 물들어야 하고 내 아들 밥해 먹이려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니깐요. 네, 그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살림 가르쳐 주면서 필요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돈 얹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보태주고 합가할 생각입니다. 휴, 지금 합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죠 뭐. 사돈은 깨어 있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단원 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신혼집 해결해 주시죠. 네? 아니 여유 있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게 도리죠. 아시다시피 나는 여유가 없네요. 사돈이랑 세아가 입은 옷들 다 명품인 거 보니까 능력 되시나 본데 이참에 화끈하게 쏘시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의견 주고받읍시다. 그러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한참 이야기하다 저희를 통해 말을 전달받기로 하고 서로 맞춰가며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아니, 상견례 때도 그래.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해야 되고 예단도 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자식 팔아넘기는 장사가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어. 엄마랑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을 해? 신혼집부터 합가까지 본인이 다 정해놓으셨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한두 번 말하긴 했는데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말이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지난번에 나 공방 그만두고 쌀림 배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는 며느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한 소리 하신 거지 뭐.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야.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난 결혼 못해. 당신이 약속하면 몰라도. 무슨 약속?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합가 관련 문제로 언쟁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피해보는 일 생기면 가차없이 이혼 고려할 거야. 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급발진하기 전에 당신이 채비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지. 아무튼 약속되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추진 못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공방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는 대출 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는 상황에 한두 번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지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해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오신 거 있죠? 막무가내로 살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며 통보하시고는 정말 한 번 오면 며칠씩 있다 가셨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정말 가까운데 굳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자기 멋대로 남는 방에서 생활하라며 허세까지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건 물론 늦게 퇴근해도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구는 모습에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디서 소리치냐며 잔뜩 혼을 내시고는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고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없는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지 고민인데. 아, 맞다. 장모님 환갑이시지? 호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고 용돈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둔 곳 있어? 프리미엄 호텔 어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날도 날이니만큼 모시고 한번 다녀오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따로 드리기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는데 여행 비용을 좀 보태드릴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할게. 요즘 자기가 연애할 때처럼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우리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니 생신 때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럼 고맙지. 일단 나 일하는 중이니까 예약하고 알려줄게. 이따 집에서 봐. 얘, 너 이번에 너네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가서 밥 먹기로 했다며? 네 엄마는 곧 죽을 양반이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같이 가세요. 됐다 해. 난 어디 가서 그렇게 돈 헤프게 안 쓰고 다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이는 꽃다발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어휴, 그럴 돈 있으면 사위 사업자금이나 대주지 쯧쯧. 네 엄마 참 이기적이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도 같이 가시자니깐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눈치가 정말 없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시니 뭘 자꾸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것 좀 봐라. 이기적인 네 엄마 닮아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이기적인 건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행동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와, 이거 무섭네. 야, 이기적인 년아. 내가 그런다고 쫄 줄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어머니,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요, 어머님. 뭐? 자기야, 내가 참아야 해?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다짜고짜 연락하셔서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간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말이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산 사람 보고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리고 호텔 식당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대답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시기나 하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 제발 성격 좀 죽이고 살자.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엄마나 당신이나 제발 성격 좀 고쳐라. 아, 어이없네. 이럴 거면 당신 멋대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솔직히 당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어머님 잘잘못 따지면 화내잖아. 아니, 그럼 너는 며느리가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경청해야 돼? 뭐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줘야 하냐고. 엄마 욕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욕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욕 아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더 답답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당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 이혼하자. 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가 다 빨렸고 결혼하며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오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바람까지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니, 세아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니? 부부 싸움을 좀 했기로서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 써먹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너 지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집이요?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요. 대출 껴서 샀다고 뭐 그런 거 들으신 모양인데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대출 없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 참나. 야, 너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예금이고 뭐고 절반 내놔.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감히 어디서 재산 분할을 운우네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지. 뭣도 모르는 년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로 한 거. 즉, 지금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고요.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퍼다 나른 돈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청구 소송 거는데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유책 사유는 그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도 피우고 아주 살판났나 보던데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바깥으로 눈 돌리는 거다. 네가 집안일 배우고 내조에만 힘썼어 봐.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고 다니나. 그리고 어머니도 유책 사유예요. 뻑하면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다 주고.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며느리 미워해서 시세 마느라 생긴 거래요. 참나. 그럼 귀한 아들 꼬셔서 나한테 뺏어갔는데 네가 죄인이지. 평생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을 네가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생 함께 잘 사세요. 뭐? 이럴 순 없어.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나마 선물해준 외제차랑 현금에단 다 돌려받을 거니까 닥치고 사세요. 아니, 아가야.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 탓에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말끔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고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남편은 외도 사실이 소문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지고 있던 외제차, 시댁을 팔아 겨우 절반을 갚았다고 하네요.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달에 200이 넘는 빚을 갚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으나 저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통신 제한도 걸어버렸어요. 신혼집도 대충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공방은 홍보도 하고 점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의도 나가고 플리마켓도 하고 협회 초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이혼이랄 것도 없지만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무릎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이런 제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거주하는 42살 여성입니다. 현재 물류회사에서 격리로 근무하고 있어요. 경력 단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물류회사는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예요. 우연한 계기로 일을 도와드리면서 정착했습니다.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왜 이야기하냐고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서죠. 지금은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지만 한때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큰 위기가 닥친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때가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잘 극복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아가 신혼집에 짐은 다 들어갔니? 더 필요한 건 없어? 오늘 소파까지 다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같이 골랐던 그릇 세트랑 찻잔 세트도 다 온 거지? 네, 그럼요. 지난주에 입주 청소하고 다 들어왔어요. 뭔가 어수선하긴 한데 이제 나름대로 구색을 갖췄어요. 옷이랑 저희 몸만 들어오면 되네요. 사돈이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니 감사하네요. 저희가 회사 핑계로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데요. 그리고 새아가랑 둘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고요. 사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일 보세요. 저도 바빠서 많이 못 도와주는데 세정 씨랑 어머니가 고생하셨죠.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겠어요. 그나저나 저희 입주 청소를 한 번 더 할까요? 소독도 한 번 더 할 겸해서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지. 요즘 새집 증후군 때문에 환자들 많거든. 나도 안 그래도 한 번 더 하라고 말하려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업체 골라서 하거라. 아무래도 입주 청소랑 겸해서 하는 곳은 별로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을 테니 알아보마. 그리고 새아가 너 다니는 학원은 언제까지 나가는 거니? 결혼하고 1년 정도는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은 채우고 싶어서요. 그러니? 일단은 알았다. 사돈,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혹시 세정이가
일을 그만뒀으면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실 테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워낙 바쁜 직업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편히 집에서 살림도 배우고 내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일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찾아서 하면 되고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어서 자세한 조언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이들도 성인이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니 당분간은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는지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입니다. 강요해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생각 없어요. 저도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습니다.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고민 좀 해볼게요. 하루아침에 그만둘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래, 알았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대치동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어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유머 코드가 비슷해서 서로에게 금방 빠져들었죠. 1년이 조금 넘는 연애 기간 동안 싸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인고 커플로 소문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째 되던 날 남편에게 프러포즈를 받았고 서로 일정에 맞추다 보니 조금 늦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시댁은 자가로 아파트도 갖고 계셨고 건물도 2채 정도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시부모님도 공무원 출신인데다 당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 상태였지요. 당시 제 나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32살이었습니다. 양가 집안 재정 수준 정도도 비슷했고 서로 기우는 거 없어서 적당한 수준에서 결혼했답니다. 인사드리는 것부터 상견례, 결혼식까지 모든 게 수월했어요. 남편이 일하는 병원이 인천이었는데 그 근처로 빚 없이 아파트를 마련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쉬는 날이라 집 정리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짐 정리하느라 정신없는 거 알겠고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아서 미안한데 일 다니는 거 그만둘 생각 정말 없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장 관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제가 하던 일이기도 하고 나름 자부심 갖고 했던 일인데 누가 하지 말라 해서 쉽사리 관두는 게 아주 아쉬워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제가 학원을 안 나갔으면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해요. 이유라고 할 게 뭐 있니? 양가 집안 멀쩡하고 여유로운데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 때 아이 낳고 남편 내조하면 좋잖니. 쉬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여유로운 상황인데 굳이 너까지 돈을 벌어야 하냐 이거야. 어머니, 젊어서 더 바짝 벌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마음 편히 돈만 쓰면서 살고 싶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제 성격 아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지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솔직히 네 나이 지금 아이 낳고 기르면 금방 40살이고 초등학교 가고 그럴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너무 멀다. 인천에서 강남까지 매번 그렇게 다닐 거야? 시간도 아깝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일을 관두라고 하는 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네가 이해를 좀 해주렴. 네,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넌지시 남편 내조에 힘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외벌이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 저도 당연히 맞벌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집안 살림하면서 남편 내조하면 물론 저야 편하겠죠. 주변에 결혼해서 경력 단절 생긴 친구들 보면 참 많이 아쉽고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던 것도 있고 무엇보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일을 관둘 것을 종용하셨고 저는 결국 시어머니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던지라 일주일에 2~3번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신혼이긴 하지만 신혼답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고 당장 먹고 살 능력은 되었기에 결국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섰어요. 세아가 오늘 병원 다녀왔어? 병원에서 뭐라디 임신이 맞대? 지난번에 피검사 수치로는 임신이었는데 오늘 초음파 해보니 아니었어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임신이 아니라는 말이니? 네, 그렇대요. 시기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기도 하고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대요. 그러게 내가 뭐랬니? 진작에 일 그만두랬지.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지.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세정이 몸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 엄마가 원해서 검사도 다 받았는데. 지금 검사가 문제야? 그러게 빨리 관두고 몸 관리부터 하라고 했잖니. 지금 가져도 이미 노산인데 어떡할 거야? 엄마, 너무 나무라지 마. 우리가 원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기본적인 몸 상태부터 다시 봐야겠어. 내일 오전에 시간 비워놔라. 나랑 갈 곳이 있어. 어딘데 그러세요? 어디긴 어디야. 한의원이지. 내가 용하다는 한의원 알아왔다. 가서 맥 짚어보고 네 몸에 맞는 보약도 먹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요가인지 뭔지도 다니고 몸 관리에 힘쓰거라. 어머니,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되긴 뭐가 돼. 안 그래도 노산인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서 머리라도 나쁘면 어떡하니? 그럴까봐 내가 보약 지어주는 거다. 가서 설명 듣고 약 잘 챙겨 먹어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도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 좀 그만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가 그렇게 부담을 주니까 생길 아이도 더 안 생기는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한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두 사람 다 그만하세요. 제가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이 주신 보약도 잘 챙겨 먹고 당신이 나 신경 쓰지 않게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도 할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일 다녀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쉽게 안 풀리지? 아빠, 나 정말 속상해. 이러다 정말 안 생기는 거 아닌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딸들은 임신하는 것도 엄마 닮는다더라. 네 엄마도 너 가질 때 많이 고생했어. 그렇게 들어서지 않던 애가 맘 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지내니 생겼더라. 정말? 엄청 간절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간절했지. 근데 엄마 아빠도 결혼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아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급하게 마음 먹으면 될 일도 안 돼.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 그리고 다음엔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자녀 계획에 집중했지만 아이를 갖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저희 둘만 좋으면 그만이다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가 보고 싶다고 성화였고 친정 부모님은 제 몸부터 살피라는데 양가 집안의 다른 분위기에 점점 난감해지려던 찰나 기적적으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이미 잔치 분위기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남편 내조 노래를 부르는 시댁 때문에 저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밥은 물론이고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여보, 혹시 병원 그만둬? 병원? 아참, 내 정신 좀 봐. 당신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사실 나 친구랑 병원 개원하기로 했어.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것도 우리 나이엔 힘들잖아. 차라리 개인 병원 운영하는 게 좋기도 하고. 그럼 병원 관둔 거야? 지난주에 사표 내고 계속 미팅 다니고 있어. 병원 개원하려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지. 나는 가끔 당신 이해가 안 돼. 내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당신 뒷바라지 하는데 왜 그런 걸 상의를 안 하는 거야? 난 그냥 동거인이야?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 입에서 들어야 해?
당신은 날 못 믿어?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당신한테 뭔 말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직장을 바꾸는 문제는 상의해야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다행인 거야. 만약에 태어나서 보살펴야 했으면 우리 지금처럼 못 살아. 당신 임신하더니 무척 예민해졌나 봐. 내가 어디 가서 허튼 짓 할 놈이야? 와이프도 있고 태어날 자식까지 있는 마당에? 아무튼 점점 나는 뒷전인 것 같아. 그거 은근히 서운한 거 알아?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또 울고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우리 가족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 없다니까? 그러면 뭐해. 이렇게 속상한데.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아내가 맞긴 한 건지. 당신 말대로 내가 예민하게 군 건지도 모르겠어. 근데 적어도 말은 해줬어야 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대신 분명히 이것 하나는 약속해 줄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바짝 벌어서 우리 세정이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치, 그러면 다야? 아무튼 봐주는 것도 이번 한 번만이다. 자꾸 나 서운하게 하면 나도 안 참을 거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오늘 일찍 들어갈 거니까 당신 좋아하는 보쌈 시켜 먹자.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동료 의사와 병원을 개원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보다 얼굴 보기가 더 힘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저는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아이에게 집중된 일상을 보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아이가 100일쯤 되었을 때 남편은 강남에 병원 개원을 했어요. 다행히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았고 입소문이 많이 난 덕에 매출이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아이가 돌이 같이 날 무렵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바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친정 아버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보, 혹시 아빠한테 연락받은 거 없지? 장인어른? 연락 온 건 없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말이지. 사실은 아빠 회사 사정이 어려운가 봐. 지난번에 괜찮을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 그게 뭐 어쨌다고? 알아듣게 설명해야지. 물류 사업하면서 수출로 사업 확장하시려던 거 알지? 그럼 알고 말고 그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자금이 모자라신 거야? 그게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동업자가 사업 자금 들고 도망간 거 같대. 뭐라고? 그럼 사기당한 거 아니야? 장인어른은 사람 볼 줄 모르시나?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 큰 돈을. 평소 업무도 잘했고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 그럴 줄 몰랐나 봐. 이번에 사업 자금 된다고 급하게 집담보로 대출도 받으셨던데. 아니,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고? 응, 신고는 하셨지. 그 사업은 이미 물거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대출금 이자부터가 문제래.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이래저래 금전적인 손실이 장난 아니라시네. 그럼 어떡하자고? 대출 같은 거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누가 사기를 당하냐?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아빠가 모자라기라도 한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좀 그렇잖아. 억 단위인데다가 도대체 뭘 얼마나 벌려고 그러셨대? 나 병원 개원하느라 돈 다 쓴 거 알잖아.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아무튼 당장 집부터 넘어가게 생겼는데 우리가 집만 구해드리면 안 될까? 큰 집 필요 없고 당장 지내실 곳으로. 뭐?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도대체 사업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사기를 당하냐, 쯧쯧. 진짜 말 그렇게 할래? 난 돈 없어. 분명히 말했다. 구해드리려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럼 내가 적금 든 것 깨서 보태드릴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마. 당신 돈 한 푼 들어간 거 아니니까 눈독 들이지도 말고. 진짜 너무 비참하고 서운하다. 알아서 해. 누가 뭐래? 애초에 사기를 당한 건 여지를 만든 탓이야. 그러게 왜 무리하게 사업을 일구신다고 하셔서는 그게 다 자식들 앞길 막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하는 수가 있어. 어머님,
아버님이었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진짜 남 일이라고 함부로 말한다.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나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동업자가 사업 자금을 들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했기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진행하셨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만 것이었죠. 덕분에 친정 아버지는 모든 덤터기를 쓰게 되셨고 당장 대출금에 위약금을 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어떻게든 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데 어찌나 정이 떨어지던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급한 대로 제가 모아둔 돈을 모두 긁어모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터라 사시던 집도 처분하셨고 그 돈으로 위약금이며 직원들 월급을 해결해 나가셨어요. 방 2칸짜리 지하 방으로 이사하시면서 재기를 노리며 이 악물고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저도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친정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격리 업무를 비롯해 회사의 전반적인 사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친정 일을 나 몰라라 했죠. 얘, 넌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 저 지난달부터 일 시작했어요. 친정 아버지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제가 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갑자기 직원 감축을 해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일을 하니? 여자는 애나 잘 키우고 남편 내조나 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도영이 어린이집에서 적응은 잘해. 어머니도 일하셨었잖아요. 왜 저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 보태주신 거 있으세요? 어머, 너 말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다. 어디서 배우긴요. 이 사람한테 배운 거죠. 당신 아직도 그래? 사람이 뒤끝이 길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라면 나도 들었다. 너 그동안 모은 돈 홀라당 사돈 줬다면서? 그 돈으로 애 잘 키우고 남편 하는 일에 보탤 생각을 해야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 거예요. 어머님께 말씀드려도 안 도와주셨을 거잖아요. 하다못해 이 사람도 나 몰라라 하는데 저라도 도와야지요.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친정만 감싸고 돌 거면 이혼하거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 원치 않았어. 내가 결혼하면서 그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남편 내조 잘하라고. 가만 보니 너도 너희 아빠를 닮은 개로구나. 생각이 부족하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너도 매한 가지고.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지 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 출가회인인 거 몰라? 남들한테 물어봐. 다 당신 욕하지. 당신이 너무 과한 거야. 당신도 여전하네.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겠어?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병원도 잘 되고 있고 내년에 확장 이전하는 거 몰라?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이나 어머니한테 좋은 말 들을 거란 기대는 하지도 않았어. 앞으로 당신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볼 거야. 저는 시댁 식구들의 따가운 눈초리에도 불구하고 친정 아버지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격리, 사무 업무를 했고 종종 해외 기업들과 미팅을 할 때 통번역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다 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친정 아버지의 사업은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도망간 동업자도 잡아들이고 회사도 예전만큼 다시 회복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죠. 더 잘된 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과 업무 계약도 맺고 조금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대로 유지만 하면 좋겠다 싶었고 매일매일 좋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요즘 술 자주 마시네? 내가 술 주정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휴, 문제는 내가 문제지 뭐. 세상 살기 참 힘들다. 뭐야, 왜 그러는데?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를 해주든 말든 하지. 몰라. 나중에 말할게. 나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 근데 세정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뭐가 힘든지 이야기를 해봐. 진상 환자라도 있었어? 너는 내가 그런 거에 기죽을 것 같아? 나를 뭐로 보고. 그럼 도대체 뭔데? 나중에 일 마무리되면 알려줄게. 그나저나 가진 돈 좀 있으면 빌려줘. 돈은 왜? 퇴직금이랑 엄마가 노후 자금 모아둔 거 다 썼거든. 이번에 엄마 집 이사해야 해서 급하게 전세금 올려줘야 한대서. 나도 확장 이전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서 큰일이네.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해? 사실 나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이번에 엄마 집 구하면서 부동산 갔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나 봐. 돈을 그대로 들고 날랐어. 지금 연락도 안 되고. 엄마랑 나랑 완전 멘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예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사기당하는 건 머리 나쁘면 당하는 거라고 했지? 당신도 똑똑한 줄 알았는데 순 엉터리였네.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지. 당신이 의사면 뭐해. 이딴 식으로 사기나 당하는데. 병원 개원하느라 돈 없으면 병원 팔아서 돈 메꾸든지 알아서 해. 장인어른 사업 다시 잘 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도 다 돌려받았다며. 그럼 여유 있으신데 나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아빠가 왜 그래야 하는데? 어려울 땐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당신 어려우니 도와달라 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신경 끄고 대출 받든지 알아서 해결해. 머리 나빠서 사기꾼한테 멍청하게 사기나 당하냐?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이게 다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너무한 건 당신이었지.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했으면서 어디서 당당하게 돈을 요구해? 당신이 빈말이라도 괜찮냐고 했었으면 이러지도 않았어. 후회해도 이미 늦었으니까 알아서 해결해봐. 와, 진짜 답 없다. 당신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 얘, 너 정훈이한테 뭐라고 했니? 뭐라고 했는데 애가 이렇게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 그거야 어머니가 잘 아시겠죠. 저한테 왜 물으세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 남편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병원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 그러는 그 사람은요? 저희 친정 어려울 때 멍청하다고 욕하면서 손가락질한 게 누구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따지실 입장 아닌 것 같은데요.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물론 안 되죠. 그럼 되냐고요. 저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은 잘한 건지 따져보세요. 너 안 되겠구나 정말.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쓸모도 없는 년 같으니라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거면 우리 정훈이랑 갈라서거라. 이혼하라고요? 까짓 거 얼마든지 하죠 뭐. 언제 할까요? 지금 당장 해요? 너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사과하고 돈 보내라. 그럼 내가 없던 일로 해주마. 싫은데요? 이혼하라면서요. 까짓 거 하죠 뭐. 그이가 중간 역할 잘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저는 서운하게 한 거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이혼의 원인이 되는 거 아시죠? 그중에 어머니도 한몫하시고요. 저만 모자란 년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나 욕하는 거냐? 남이면 벌써 욕하고도 남았죠. 어머님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갈라설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서류는 조만간 보내드릴 테니 그이 보고 알아서 도장 찍으라고 하시고요. 그럼 쉬세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이혼할 각오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동안 쌓여있던 걸 다 쏟아내고 나니 한결 속이 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그렇게 2달 가까이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어요. 남편의 개인 돈까지 모자라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홀라당 다 날려버린 상태라 정말 급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평소와 같이 생활하는데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을 모셔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를 설득하셨어요.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만 무거운 마음을 풀라고 말입니다. 세정아,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상황이 그랬을 땐 윤서방이 정말 미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아보고 온갖 풍파를 다 겪어봤잖니. 지금 윤서방은 온갖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온 걸 거다. 그러니 이제 너도 마음 푸는 게 어떻겠니? 그 응어리가 쉽사리 사라질 것 같아요. 아빠 같으면 그딴 모욕을 당했는데 괜찮겠냐고요. 물론 안 괜찮지. 누구나 살면서 실수 한 번쯤은 다 한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 상황 돼보니 알겠더라고. 그때 장인어른 심정이 어땠을지, 그걸 지켜보는 당신 마음은 어땠을지 나중에 깨달아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불쌍한 척하지 마. 그런다고 내가 그랬어? 할 것 같아? 당신 사람 잘못 봤어. 한순간 사과하는 거로 무마될 거라는 생각 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갈게. 당신 화 풀리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세정아, 뭐라고 말 좀 해보렴. 응? 가끔 보면 너 정말 냉혈하냐. 그러지 말고 아이도 있으니 마음 좀 다스려봐라.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쓸모없다고 하신 거 모르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지 당신 인생에 보탬이 되긴 하는 건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는지 알아? 당신은 끝까지 이기적이지.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줄은 몰랐어. 내가 살면서 다시는 당신 상처되는 말 안 듣게 해줄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나 그리고 사업 접고 다시 병원 들어갈 거야. 따로 일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괜히 나대서 미안해. 앞으로는 가족들만 생각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갈게. 정말 맹세해. 그 말 사실이지? 나 마지막으로 당신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 나 앞으로는 가족들만 생각할 거야. 바닥을 쳐봤으니 더 열심히 살게.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친정 부모님과 제 돈을 합쳐 남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켜 주었어요. 모든 빚을 갚고 대출금 3천만 원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남편이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아이와 함께 보금자리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온갖 반찬을 싸들고 오시더니 쭈뼛쭈뼛 어색한 태도로 제 손을 붙잡으며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그 뒤로 양쪽 집안 모두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병원을 정리하고 원래 근무하던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인이 벌던 돈보다 적은 금액을 벌긴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훨씬 좋다며 매일 웃으며 지냅니다. 돈이야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가족끼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아이도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잠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제 더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온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승승장구할 거거든요. 그런 우리 가족의 앞날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여기서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